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오늘은 항소 이유서에서 언급되는 검찰을 다룰 텐데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에 대한 기본 지식은 널리 공유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공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직업이 있다면 의사 혹은 판검사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사자 돌림의 전문직. 지금 장난해? 저 역시 몇몇 친구들이 의사 개업을 하고 검사로 임관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도 들었는데요. 그래도 이제는 철이 들어서인지 직업 자체에 대한 선망보다 개별적인 인격이나 성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이없네. 그런데 만약 의사와 검사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주저없이 의사를 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 적어도 의사는 의사 집단이라고 하는 상위 조직의 큰 제약을 받지 않고 소신껏 환자를 대하고 진료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검사는 성질이 꽤 다릅니다. 검사 동일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 특성상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진 개인이라 해도 양심과 소신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이문정 검사를 비롯해 수많은 검사들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검찰이 가진 제왕적 권한을 허물어뜨리지 않는 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는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더욱이 우리나라의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이것도 큰 문제인데요. 항소 이유서에서도 이를 언급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피고인 역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 법의 보호를 요청할 엄두조차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피고인은 폭력범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이 굳이 지난 일을 이렇듯이 들추어냄은 오직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의 존재를 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역시 앞에서 밝힌 바 현 정권의 정치적 음모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권력형 비리만큼은 좌시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게 하여 죄의 경중에 걸맞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죠. 만약 검사가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켜 수사한다면 이 사회는 보다 투명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사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고자 애쓸 거고요. 그런데 간혹 검찰을 사법부 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검찰은 엄연히 행정부 소속 기관입니다. 즉 검찰은 행정부 소속으로서 행정부의 지휘를 받아야 하죠. 하지만 검찰은 그들이 가진 막강한 권한으로 그간 행정 조직을 무시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나라를 주물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검찰 조직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총 6개의 나라를 비교해 봤고요.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각각의 검찰들이 갖고 있는 권한과 우리나라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한눈에 딱 봐도 우리나라 검찰이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우리나라는 다 갖고 있는 반면에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은 세모, X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검찰은 초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권한들이 있을까? 먼저 수사 종결권, 두 번째
기소 독점주의. 이것이 무엇이냐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오직 검찰만이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소 편의주의가 있는데 이것은 재판에 넘길 것인지 말 것인지 오직 검찰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 이 두 권한을 검찰이 가지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검찰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에게 잘 보이면 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 공소, 취소권도 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기고 나서 그 재판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 공소를 취소하면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사권이 있고요. 수사 지휘권, 그 다음에 자체 수사력, 그 다음에 검경 조사 능력 증거 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반드시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작성하는 조서, 검찰에서 작성하는 조서, 이 두 조서 중에 검찰의 조서를 훨씬 더 높게 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경찰의 조서와 검찰의 조서가 상충되었을 때 경찰보다 검찰의 조서를 더 증거의 효력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살펴보면 검찰 영장 청구권 헌법 차이가 있고요. 체포 구속 장소 감찰권도 가지고 있고 사법경찰 징계 요구권, 그다음에 변사책 검시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 다음에 긴급체포 사후 승인 제도가 있는데 이건 역시 말도 안 되는 권한입니다. 검사가 잡고 싶은 사람을 먼저 잡은 후에 사후에 승인 받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죠. 또 체포 구속 피의자 석방 지휘권도 갖고 있고요. 압수물 처분 시 지휘합니다. 경찰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다음에 관할 외 수사 시 보고, 경찰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그 관할 지역을 벗어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검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고소 고발 사건 송치 전 지휘권도 가지고 있고 고소 고발 사건 수사 기간 연장 지휘권도 갖고 있고요. 수사 개시 보고에 관한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검찰이 다른 나라의 검찰에 비해 훨씬 더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한이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의 신이 있다면 바로 검찰이라는 신일 겁니다. 어쩌면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어느 누구라도 검찰에게 밑보이는 순간 바로 구속을 각오해야 될 만큼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 혹시 자신은 검찰이 아무리 털어도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다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도 공자도 석가모니도 우리나라 검찰이 맘먹고 수사하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개똥이를 예로 듭시다. 처음에 검찰은 개똥이의 삶을 샅샅이 뒤지겠죠.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기로 계좌, 카드 사용 내역은 물론이거니와 일기장, 상장까지 다 들여다봐요. 그러다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주변을 팝니다. 개똥이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사촌, 사돈의 팔촌, 개똥의 주변을 이잡듯이 뒤지며 지인들을 압박하죠. 이 과정에서 검찰의 협박과 회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검찰의 겁박이 두려워 개똥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뱉는 순간 게임은 끝입니다. 확실한 증거 중요하지 않아요. 없어도 돼요. 말도 안 되는 공소장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수감시킵니다. 더욱이 언론은 변호인의 입장을 실지 않고 검찰의 의견만 기사로 채우니 대중들에게 평범한 누군가를 파렴치한으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불쌍한 개똥이죠. 그래서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대기업 총수들도 검찰 앞에서는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만큼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신적인 존재라는 뜻이죠. 함부로 검찰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검찰을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라도 전직 대통령이어도 현직 장관이어도 끝까지 복수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수사권, 기소권 등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라도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털어도 혐의가 없을 때는
거짓말을 흘려서라도 사람들의 뇌리 속에 죄인으로 만드는 악랄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명의 시민으로 검찰 조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다량의 기사가 양산되어도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이 골고루 적시되어 있는지 두루 살피며 동시에 내용 자체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검찰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시민들의 파이가 점점 커지는 순간 검찰은 서서히 권력을 잃어갈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커졌다는 것. 정말로 검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들의 최후 발악으로 선량한 누군가가 또다시 희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을 향해 뼈 때리는 항소이유서 전문을 읽고 마무리할게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바 공소사실의 대부분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찰이 날조한 사건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편에 있어서는 정권과 매스컴이 공모하여 널리 유포시킨 일방적인 편견의 기초 위에 서 있으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이 고문 수사를 통해 짜낸 관련 학생들의 허위 자백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공허한 내용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검찰의 추태는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는데 앞으로 검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